안녕하십니까. 먹고 싶은 것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은 라옥 계알입니다. 1년 전 60대 이상의 한국 남자가 라오스를 찾는 이유라는 컨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만든 컨텐츠 중 라오스어 배우기 600단어보다 훨씬 더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영상이었습니다. 라오스를 찾는 한국 남자들의 최대 관심사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그 실전편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옥계알 저의 생각이고 경험치입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참고용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라오스를 찾아오시는 한국 남자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목적이 라오녀가 포함이 되어 있느냐 아니면 라오녀가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라는 것입니다. 3박 4일 아니면 한 달 내내 골프만 치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아니면 정말 라오스 여기저기 여행을 하고 가시는 분들도 당연히 계시겠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분들의 비율은 현저히 낮습니다. 오늘부터 시리즈로 진행하는 컨텐츠에는 이런 분들은 논외로 하겠습니다. 이유는 어느 골프장이 좋으냐, 개인적인 봉사는 어떻게 하느냐, 라오스 어디가 좋으냐라는 문제는 조금만 인터넷 찾아보고 유튜브 뒤적이면 금방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굳이 제가 숟가락을 하나 더 올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라오니어와의 만남을 목적으로 라오스를 방문하시는 한국 남자들만 그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전체적인 분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류에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도 컨텐츠를 즐기는 재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잘못했다, 잘했다라는 개인적인 평가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 만남의 목적과 실행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이고 또 그로 인해 발생되는 장단점을 정확히 인지하셔서 돈, 시간, 마음의 데미지를 입지 말자는 취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반 관광, 즉 골프, 여행, 봉사 등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라오니어를 만나는 목적과 일반 관광이 믹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 일반 관광에도 라오니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라오니어와의 만남이 우리만 의도하고 만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 의도에는 수많은 라오니어들이 의도된 만남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견해로 우연한 만남 중에 운명적인 만남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분류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포함된 라오스 여행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연애와 유흥입니다. 연애를 사랑이라는 말로 쓰려고 했으나 20대, 30대도 아닌데 사랑이라는 말은 좀 낯간지러워서 그냥 연애라는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그럼 연애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애의 종류도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결혼입니다. 애초에 정식으로 결혼을 할 대상자를 찾으시러 오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식 결혼은 아니나 결혼식은 하고 라오스에서 은퇴 생활을 하며 같이 지내는 것입니다. 흔히 변지체라는 단어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은 단순 동거입니다. 첫 번째, 결혼을 하시려는 한국 남자는 초혼이든 이혼이든 사별이든 어찌되었든 정식적으로 결혼을 하는데 서류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 분들입니다. 나이가 좀 늦은 감이 있는 분들이 많으시고 결혼을 통해서 정서적이든 심리적이든 안정감을 찾고자 하시는 분들입니다. 결혼을 하고도 라오스에서 은퇴 생활을 하시려는 분도 계시고 결혼을 해서 라오스 아내를 한국으로 데리고 가서 한국에서 삶을 사시려는 분도 계십니다. 실제로는 한국에서 삶을 사시려는 것보다 라오스에서 라오녀와 같이 은퇴 생활을 생각하시는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두 번째는 라오스에서 결혼식은 하나 서류 진행을 안 하는 경우, 못 하는 경우입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 본부인이 있는 경우가 많겠죠. 법적으로는 부부이나 심리적으로는 이미 졸혼을 한 경우도 있고 라오녀와의 특별한 삶을 통해서 인생의 막바지에 활력을 찾으시려는 분도 계십니다. 지금 나이가 60이면 의미 있는 세월이 길어야 10년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죠. 한국의 상황이 어떻든 비교적 장기적으로 라오스에 거주를 하실 수 있는 환경이 되시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세 번째는 단순 동거입니다. 이 경우 역시 라오스의 장기 체류가 기본 조건입니다. 정식이든 아니든 결혼식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적절한 지원을 해주며 그냥 같이 사는 케이스입니다. 아마도 비율로 치면 가장 많은 경우일 것입니다. 라오스를 만나는 경우 중 연애를 하는 경우 세 가지를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다음은 유흥에 대한 분류입니다. 여기서 유흥에 대한 정의를 내리자면 단순히 바나 총라오, 클럽에서 술 먹고 노는 유흥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흔히 원나잇 스탠드라고 말을 하죠. 하룻밤 유흥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유흥을 위한 만남은 만나는 방법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업소를 통해서 만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스스로 찾는 경우입니다. 먼저 업소를 통한 유흥을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라오케를 통해서 만나는 경우입니다. 가장 손쉽게 비교적 안전이 보장된 만남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도방을 통해서 만나는 경우입니다. 현지 가게든 한국 가게든 이런 만남을 주선해 주는 가게들이 있습니다. 혹은 비엔티한 특정 호텔에 가면 손쉽게 원나잇 스탠드를 즐길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선술집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흔히 무슨 집 라고 부르는 곳이 여기에 속합니다. 같이 술 마시고 놀다가 숙소로 데리고 갈 수가 있습니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단순 배출을 위해 특화되어 있는 마사지 가게가 있습니다. 흔히 떡 땡땡이라고 부릅니다. 보통은 마사지장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한국 사람 대부분 업소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일반인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 이유야 천차만별이겠지만 저로서는 업소녀와 일반인의 차이를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업소녀와 일반인이 뭐가 다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일종의 성취감이 크게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튼 그것은 개인의 취향이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스스로 해결을 하는 방법은 많은 경우의 수가 있으나 일단 가장 대표적이고 쉬운 몇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작업 혹은 흥정을 할 수 있는 라오어를 구사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번역기라도 능숙하게 이용해야 진행이 잘 됩니다. 이 정도의 의사소통을 할 수 없다면 아무래도 힘이 많이 들겠죠. 라오어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나 여력이 되지 않는다면
번역기라도 능숙하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숙달을 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런 조건이 부합된다면 스스로 원하시는 유흥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분류를 해보면 첫 번째로는 마사지 가게입니다. 당연히 마사지장에 일하는 모든 마사지사가 그렇지 않습니다. 특화되어 있는 마사지 가게가 아니고 일반 마사지장에 일하는 마사지사 중에 부업으로 그 일을 하는 마사지사가 있습니다. 마사지사를 숙소로 따로 부르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는 골프장 캐디입니다. 이 역시 절대 그렇지 않은 캐디도 있고 이쪽으로 특화되어 있는 캐디도 있습니다. 그 비율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룻밤 돈을 받고 기꺼이 같이 지내주는 캐디가 있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식당 종업원 같은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라오니어들입니다. 우리가 갈 수 있는 바나 술집에서 일하는 라오니어들입니다. 아무래도 생짜 일반인보다는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네 번째는 클럽입니다. 여기에는 한국 남자와 하룻밤을 보내기 위해 몸과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나온 라오니어들이 많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한국 남자가 더 많이 찾아오는 추세입니다. 이제는 라오니어들이 한국 남자를 고르고 있는 실정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오늘은 앞으로 진행할 라오니어와의 만남에 대해서 전체적인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각 상황에 맞춰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단도 알아보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좋은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오 깨알이었습니다.